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2번째 시간 계산 작업이죠. 재밌으실 거예요. 이번 작업에서 우리 매체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고요. 기타 조금 다른 유형의 계산 시트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산 작업은 시트가 제공된 시트에서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재밌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다음 중 아이디 그런 다음에 표 2를 이용해 갖고 전공 여부를 표시하십시오. 어떻게 해라? 전공 여부는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전공을 추출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에서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 갖고 전공 강의 코드를 이용해 갖고 전공을 추출하고, 아이디의 맨 마지막 글자를 이용해 갖고 표에서 과목을 추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예시를 여러분들 교양,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란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 뭘 보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자료가 뭐냐에 따라서 일단은 주남수부터 한번 볼까요? H룩업 표 2를 참조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 2를 이용해 갖고, 그럼 이거는 H룩업은 표 2를 이용할 수 있게끔 찾기 참조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단 레프트 왜 들어가야 될까요? 왼쪽에서 첫 글자,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라는 얘기가, 과목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라는 얘기가 왼쪽에서 첫 글자, 마지막 글자라는 얘기가 오른쪽에서 첫 글자.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줘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밸류가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밸류 우리 어디서 써요? 프로시저에서도 종종 나오죠. 제가 이 밸류란 뜻이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네. 문자 값을 무슨 값으로? 숫자 값으로 바꿔줍니다 라는 거. 숫자 값.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문제에서 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셨어야지만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 H냐, M이냐, N이냐에 따라서 H면 표인은 요겁니다. 자, 요거까지가 뭐를? 전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 맞아요? 그런 다음에 강의 진행은 뭐 같고, 요 표에서 뒤에 3이냐, 2냐, 4냐, 7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영역으로 과목을 정의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제 얘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H룩업을 사용할 때 표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 기준표가 2개란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제공된 표는 뭐지만 하나로밖에 안 주죠. 표 2를 어떻게 연결 형태로 보게 되면 하나밖에 아니지만, 이 녀석을 우리가 문제로 풀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을? 전공을 의미하는 H룩업에 사용될 기준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목을 의미하는 H룩업에서 사용하는 기준표가 된다. 이때까지 모든 문제는 뭐 H룩업을 쓰려고 하게 되면 표를 따로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얘는 요 표 안에 내가 사용해야 될 기준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내가 상황에 맞게 판단해 갖고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예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라. 그럼 H룩업 몇 번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2번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뽑아낼 때? 전공 뽑아낼 때? 과목 뽑아낼 때. 과목 아이디에서 앞에서 한 글자, 오른쪽에서 한 글자. 자, 그럼 이제 밸류는 왜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 이상, 2 이상, 3 이상, 1, 3, 7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값들이 여러분들 셀 서식을 이용한 뭘로 되어 있냐면 얘는 수치값이에요. 수치값. 나중에 우리 엑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상이란 글자를 셀 서식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실제 값은 얼마라고요? 1, 3, 7. 1, 3, 7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라이트를 이용해 갖고 과목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뽑아내면 뽑아낸 값이 숫자적으로 보이더라도 레프트, 라이트, 미들로 뽑아낸 숫자는 무슨 취급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네, 문자 취급을 받아요. 다시 한번 무슨 얘기요? 레프트, 라이트, 미들로 뽑아낸 게 대상이 숫자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엑셀 과정에서는 뭘로? 텍스트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얘는 1, 3, 7이 숫자고 얘는 2, 4, 7 이런 것들이 문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표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라이트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뽑아낸 거를 뭘로 취급해야 된다? 오케이. 숫자로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준 함수가 뭐라고요? 밸류 함수라고요. 감 오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하란 얘기냐? 엔드 연산자까지 써갖고, 자,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 H룩업 쓰는 법은 이제 누누이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일단은 뭐가? 과목이 들어가야 되죠. 과목이. 그렇죠? 아이고, 과목이 보시는 것처럼 전공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과목이 들어가죠? 자, 그럼 전공을 집어넣으러 가요. 전공을. 짠. 자, 전공을 집어넣으러 갈게요. 전공을 집어넣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죠? H룩업이 들어갑니다. H룩업을 통해서 전공을 찾아요. 뭐 넣는 칸 4칸이니까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전공을 찾을 때는 H나 M이냐 뭐 그런 걸로 찾는 거죠. 여기는 정확하게 0이 들어가야 되겠죠. 빈거. 그렇죠? 거기에다가 N% 기호 넣고 따옴표 갈로 들어가야 되죠? 또 N% 기호 들어가 갖고 요번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과목이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도 H룩업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여기 안에서 전공을 찾을 때는 뭐 갖고 찾는다고요? 여기서 레프트가 들어가. 이거까지 다 적어드려야 되겠다.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자, 레프트가 들어가 갖고 뭐에서 과목 아이디에서 첫 번째 상글자를 뽑아내 갖고 뭐를 찾고 전공을 찾고요. 됐을까요? 여기서는 오른쪽에 상글자를 뽑아내는데 여기에 밸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라이트를 사용해 갖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뽑아낸 걸 갖고 뭐를 찾아요? 그렇죠. 과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기준표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대상이 밸류로 쓰게 되면 숫자죠. 수치는 근사치로 찾아가야 되죠. 여기를 비워둬야 됩니다. 비워둔다. 이것까지 해갖고 H룩업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쓸 수 있니 없니? 그래서 맨 마지막에 N% 기호하고 닫는 것까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H 레프트를 이용해서 요걸 찾고 H 밸류 라이트를 이용해서 요걸 찾고 갈로는 N% 기호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 시험장 가갖고 왜 이런 식으로 표가 두 개로 안 나눠져 있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갖고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재밌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게 그럼 함수가 꽤나 길어질까요? 예, 꽤나 길어지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잘 이용하셔갖고 순서대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라는 거. 자,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사가 엑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전공 요부로 들어갑니다. 되셨죠? 자, 과목 뒤에서 어디까지야? I에서 작업해야 되는 거 맞죠? 출발해 보죠. 뭐를 먼저 사용하시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앞에 있는 H룩업을 통해 갖고 H냐, 요거냐에 따라서 값을 하나 찾아오죠. 자, H룩업을 이용하겠습니다. 뭐를 대상으로요? 과목을 그대로 쓸 수 없죠? 왜? HMN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레프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레프트 쓰셔갖고 이쪽에서 왼쪽에서 몇 개? 하나. 그렇죠? 그 글자를 찾아오면 H냐 M이냐가 나타날 거고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기준표는 여기가 되죠. 뭐 눌러주는 센스? 밑으로 때 끌리지 말라고 F4. 1, 2가 되죠. V룩업은 1, 2, 3.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1, 2.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전공이죠. 두 번째 있죠. 됐나요? 글자로 찾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는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찾을 때는 0 써주시는 센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교양이 나옵니다. 제 얘기 됐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찍고 N% 기호, 그런 다음에 갈로 넣어주시는 거. 그렇죠? 또 다시 N% 기호 갖고 또 H룩업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H룩업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뭐 갖고? 자,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한번 아무데나 끌었다 놓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뭘 갖고?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오른쪽에서 한 글자 뽑아내게 되면 숫자 취급받는데 문자 취급받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가 숫자 취급이라면서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함수를 써갖고? 좋습니다. 밸류 함수를 들어가죠. 자, 밸류 함수를 써갖고 됐습니까? 넣는 칸이 한 칸이에요, 여러분들. 볼 것도 없어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텍스트 문자 열린 수를 뭘로 바꿉니까? 숫자로 바꿉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뭐를 레프트 썼으니까 이제 라이트 쓰러 가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라이트 치셔가지고 라이트 찾으셔갖고 어디서? 과목 아이디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큰 따옴표 3이 돼 있는 거 보이죠? 앞뒤로. 숫자를 뽑아내도 문자 취급을 받는 거다. 그걸 밸류로 되돌리게 되면 여러분들 큰 따옴표가 없어지고 그냥 숫자 3이 남죠? 그래서 숫자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H룩업으로 돌아온 거겠죠? 기준표는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F4, 1, 2. 얘는 정확하게 찾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3, 2, 4, 7.
1, 2, 3, 4, 5, 6, 7까지 깔끔하게 돼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0 썼을걸요. 근데 1 이상, 3 이상, 4 이상 그래고 하얀 근사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럴 때는 비워놓거나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n% 기호로 마지막 가로를 닫게 되죠. 되셨을까요? 그래갖고 결과를 보게 되면 깔끔하게 교양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선생님 여기 눌러볼까요? 눈으로 볼 땐 1 이상이지만 실제 여기 수식 입력줄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얘는 그래서 1 이상. 만약에 제가 여기다 1 이상이라고 치게 되면 얘는 문자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이상이라고 치게 되면 얘는 문자인데 셀 서식으로 1, 2, 3, 1 그 숫자 뒤에 이상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는 숫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예, 재밌는 문제였었습니다. 이런 문제 재밌으니까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1번 문제 재밌어갖고 조금 설명을 길게 해드렸었는데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자, 2번 문제도 재밌습니다. 2번 문제도 재밌으니까 뭐 맨날 재밌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앞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함수는 퍼즐과 같아갖고 한 개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게 참 쉽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간 기말 점수를 더해라. 그렇죠? 자, 중간 기말 점수를 더해갖고 표 4에 보게 되면 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과 매치를 시켜보세요 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갖고 등급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의외로 간단해요. 근데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셨었을 때 한번 보세요. 중간하고 기말 더하는 거야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 되시니까. 그랬었을 때 표 4는 얘가 되는 거죠. 60 이하, 50 이하, 4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됐죠? 그러면 요 표를 이용해 갖고 결국 여러분들은 등급을 찾아내면 돼요. 인덱스를 준 이유는 뭐냐면은 요렇게만 블럭 잡으면 되겠는데요. 인덱스는 이거잖아요. 이거 제가 맨날 이거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뭐예요?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 있는 위치값을 뽑아내는 거. 위치값이 아니라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내는 거. 제 얘기 맞죠? 그러면 우리는 등급을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럼 등급이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열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덱스 함수에서는 우리 넣는 칸이 3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테이블이 들어가요. 표가 들어간다고, 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표가 들어가는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몇 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 1 하게 되면 여러분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만나는 여기 있는 값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표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표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잡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물론 1 써도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예.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1 쓰세요. 1 쓰셔도 되는데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왜 안 들어가 있지? 쓰나 마나 똑같이. 왜?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그럼 결국은 인덱스에서 들어갈 테이블은 요겁니다. 요거. 위에서 몇 번째 찾는 거는 우리 뭘 쓰면 돼요? 매치 쓰면 되죠? 그랬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 매치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찾는 대상이에요. 찾을 값이에요. 대상 값이 들어가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는 배열. 여기도 쉽게 말하면 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표.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1, 0,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0 쓰는 거하고 1 쓰는 건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렇죠? 0은 뭐 할 때? 문자로 찾아갖고 정확하게 찾을 때는 그냥 0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한 값으로 찾을 때는. 1로 할 때는 여기 있는 값이 무슨 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나요? 우리가 찾는 배열이 오름 차순 돼 있으면 여러분들 60, 50, 40, 30, 20은 뭐예요? 내림 차순이죠? 얘가 오름 차순으로 돼 있으면은 1을 쓰시면 되실 것 같고 내가 찾는 숫자로 찾으려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배열 값이 오름 차순돼 있으면 1을 쓰면 되고 내림 차순돼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쓰면 돼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60, 50, 40, 30, 20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마이너스 1. 문자로 찾아가고 정확하게 찾을 때는 뭐를 써야 돼요? 0을 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매치에 들어가는 세 번째 값의 의미를 자 찾을 값을 검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값이에요. 첫 번째는 찾는 값. 그런 다음에 여기는 배열이 아니라 이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기 1. 만약에 1을 쓰거나 생략하게 되면은 이게 기본값은 1이거든요.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래서 오름차순. 쭉 배열이 있는데 10, 20, 30, 40, 50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60 이렇게 있다 치면 만약에 16이 걸렸어.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찾을 값보다 이 표에서 작거나 같은 20은 크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10보다 큰 값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과 19 사이라는 값이니까 여기에 첫 번째 해당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23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는 반드시 뭘로 돼 있어야 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뻐개져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을 범위, 배열표 범위가 오름차순 돼 있으면 여기다가 1 쓰시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 말씀드렸죠? 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똑같은 값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문자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오늘은 마이너스 1 쓸 겁니다. 찾을 값보다 같은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찾습니다. 범위는 반드시 내림차순 돼 있어요. 50, 40, 30, 20, 10 이렇게 돼 있을 때 16을 한번 해보죠. 16은 자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 크거나 같은 값이면은 자 16보다 큰 거는 20이죠. 그렇죠? 맞나요?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건 20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 복잡해요. 왜? 매치 의외로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애들한테 학원에서 가르쳐 줄 때, 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선생님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0인지 문자로 찾거나 정확하게 찾으면 무조건 0 써라. 됐죠? 네가 숫자로 찾았을 때 찾을 배열의 값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거 갖고 기억해라.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표를 배열을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10 이하는 여기. 그렇죠? 여기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개념.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50일 이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 단위로 우리가 끊어져 갖고 20 이하 이거 단위로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찾을 배열은 여기가 되는 거고 이 배열을 봤었을 때 내림차순 오케이. 오름차순 오케이. 오름차순이면 1.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 정확하게 찾으려면 0. 여기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가시라고. 조금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 매치 함수가 늘 나올 때마다 헷갈렸었는데 얘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볼 거 없어요.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내가 찾으려는 범위가 뭐냐. 오름차순이면 1,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아니란 얘기죠. 바로 교재 문제 풀이 들어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 어려운 문제가 아닌지. 자,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자, 등급 한번 해볼까요? 뭐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덱스 갖고 해야 되겠죠? 먼저 찾을 거니까. 자, 몇 번째 있는지 찾을 거니까 우리 인덱스 갖고 출발을 하자고요. 그러면 어디 범위 내에서? 인덱스 범위 어디 내에서? 여기죠? 여기. F4 눌러줘요? 안 눌러줘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눌러주죠. 여기는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귀찮으시면 1이라고 쓰시고 그럼 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된다? 매치 값이 들어가면 된다. 선생님 이제 할 만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밑에 질문 달지 마시고 우리 카페 오셔갖고 질문 달세요. 제가 카페는 늘 확인하는데 유튜브는 어디에 질문을 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갖고 우리 카페에 오셔갖고 질문 달게 되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는 값은 뭐죠? 중간 더하기 기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여기서도 문제 보시게 되면 중간 더하기 기말 점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느 표에서? 요 표죠? 내가 찾으려는 게 F4. 자,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네, 내림차순으로 돼 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시면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라는 거. 됐나요? 확인. 됐죠? 그래갖고 밑으로 끌게 되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매치 함수 여러분들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치 혹시 나왔을 때 다음에도 나왔을 때 강사가 0 쓸지 1 쓸지 마이너스 1 쓸지를 오름 내림 정확 이걸로 정해줬으니까 내가 가진 배열만 잘 이해해가지고 1 쓸지 마이너스 1 쓸지 0 쓸지를 결정하면 되겠구나.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세 번째 문제 들어가죠.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쉬워요. 여기는 배열함수가 아주 재밌게 돼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게 없다. 우리가 늘 쓰던 배열, 앞에서 했던 배열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자, 아이디와 학과를 이용해갖고 표 3의 여기 영역에 그런 다음에 학과별 인원수를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자료를 한번 보죠.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B3부터 C34, 32부터 34. 여기까지죠?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문제 4예요. 문제 4.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문제 3, 4를 이런 식으로 답을 연결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고 한꺼번에 여기를 다 작업하는 걸로 문제가 이때까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 그 자료가 재밌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문제 잘못 보게 되면 여기까지 그렇다가 뒤에까지 끄실 수가 있으시니까 우리 시험장에서 항상 제공되는 범위가 어딘지, 문제에서 어디까지 하라고 했는지 그거 보시면서 작업하시라고. 여기가 문제 3이고 여기가 문제 4예요.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한 개도 없다. 그럼 문제 3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코드 왼쪽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고, 그렇죠? 학과에서 여기 경제하님은 회계학과예요. 그랬었을 때 몇 명이냐? 배열이죠? 이거 쉬워요. 그러면 여기 범위 내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게 얘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도 끌고 옆으로도 끌 거잖아요. 혼합수서 써요, 안 써요? 빙고 써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옆으로 끌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들은 무조건 자료로 사용되는 범위는 무조건 F4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비교해야 할 값들이 뭐냐에 따라서 혼합수소를 정확하게 연결해주면 된다. 그걸 카운트로 우리가 개수로 세리면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는 뭐부터 들어가요? 예, 당연히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if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카운트 한 칸이죠. 카운트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내에서 이제 if가 들어가요. if는 넣는 칸이 3칸이죠? 조건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2개죠? 그렇죠? 곱하기로 연결되는 조건이고. 맞습니까? 먼저 학과하고 강의 코드, 과목하고를 이용해갖고, 그래갖고, 만드셔야 되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는 자료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강의 코드를 따져보고. 레프트에서 강의 코드가 한 글자를 뽑아낸 게 뭐하고 똑같으면은, 예, 첫 번째 셀하고 똑같은 거. 여기에 이제 혼합주소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예, 학과죠? 학과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학과 첫 번째 거하고 똑같으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몇 개로 치면 돼요? 1로 돌리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었나요? 여기 1을 써도 되고 5를 써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 개념상 1을 쓰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게 true로, 참으로, 그러니까 1, 0, 1, 0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곱했었을 때 1, 1이 되는 것이 해당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을 5로 주든 3으로 주든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에 수치값만 들어가게 되면 그 수치값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개냐로 카운트를 세려버리니까. 되셨을까요? 좋아요. 그래갖고 이게 여기 부분에서는 1을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는데 우리가 한 개씩 세린다라는 개념에 그 개념에 입각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1을 써주는 것 뿐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운트는 그냥 1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우리 해결 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해결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배열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분히 활용이 되실 거예요. 시험장 가고 딱 자료만 봐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게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바로 한번 해결을 해보죠.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뭐죠? 네, 우리 개수를 세릴 거니까 배열함수로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좋아요. 자, 카운트가 들어가는데 뭐 갖고 따져요? 네, 조건이 들어가죠? if 갖고 따질게요. 자, if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저는 그냥 가로 열고 닫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할까요? 뭐에서? 강의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의 코드에서, 강의 코드랜다. 과목 아이디에서 첫 글자를 뽑아내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레프트가 들어가야 되죠. 좋아요. 어디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뭐 눌러줘요? 예, 자료로 사용될 범위는 이제 대부분 감이 오실 거예요. F4를 눌러주고 고정을 시켜버리죠. 왼쪽에서 몇 글자 뽑아낸다? 한 글자 뽑아내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2% 빠질게요. 그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자, 옆으로 빠져나가고 는 뭐하고 같아야 되죠? 얘하고 같아야 돼요.
되셨을까요? F4를 어떻게 눌러요? 혼합주소 쓰셔야 되겠죠? 밑으로 끌릴 땐 끌려야 되지만 옆으로 끌릴 땐 끌리지 않아야 되는 요 녀석이 맞는 거죠. 제 얘기 맞나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다시 조건을 쓰러 가요. 가로 열고 닫을게요. 자, 조건. 또 하나 조건은 간단하죠. 어디가? 학과가 F4번 맞죠? 는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기하고 똑같아야 되죠. 얘도 혼합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행은 고정이 되고 열은 끌려야 되는 요렇게. 그리고 숫자 앞에 달러자가 붙으면 되겠고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 1 써도 되고 2 써도 되고 5 써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5 써도 됩니다. 여기 10 써볼게요. 10을 써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타나는 수식 결과값은 똑같다고요. 어차피 이렇게 곱해갖고 했던 것들을 다 10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 10이 된 것들에 대해서 카운트 10을 다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으로 나온 값들을 카운트를 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다? 예, 개수가 돼버려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1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숫자 셀의 개수를 세리는 함수가 카운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냥 엔터 치나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나요? 좋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통해 갖고 배열을 완성시켜 주시고 밑으로 한번 끌고 옆으로 한번 끌어갖고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개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 재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옆으로까지 쭉 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여기가 3번 문제고 여기가 4번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문제를 꼼꼼히 읽고 내가 받은 그러니까 시험에서 계산 작업에 있는 시트의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깔끔하고 정확하게 계산과 값을 얻어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또 원래 화면 돌아오시고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남았네요. 배열,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제외하고 얘도 이제 배열함수 나오겠죠? 큰 값이에요. 똑같죠? if 줬죠? ref도 주셨네요. 똑같네. 강의 코드별 뭐 최대 점수를 계산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자료 한번 보자고요. 강의 코드는 얘죠.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왼쪽에서 한 개 뽑아낸 게 강의 코드하고 같아야 되고 우린 여기다가 작업할 겁니다. 그랬었을 때 그 밖의 조건은 과제냐 출석이냐 중간이냐 기말이냐 그렇죠? 최대값 뽑아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무슨 함수부터 쓰셔야 돼요? 자, 뭐부터 써야 돼요? 선생님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는 맥스예요. 그래서 맥스부터 씁니다. 제 얘기 맞죠? 맥스는 한 칸인데 그 한 칸 안에 뭐가 들어갈 거다? 한 칸 안에 뭐가 들어갈 거다? 예, 여기에 이제 if가 들어가 갖고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조건을 작성해 주죠. 자, if가 들어가 갖고 if는 다시 세 칸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뭐를 써줘야 돼요? 오케이. left를 써 갖고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과목 코드 범위 내에서 왼쪽에서 몇 개를 뽑아내? 한 개를 뽑아낸 게 요 강의 코드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갖고 왼쪽에서 한 개 뽑아낸 게 뭐하고 강의 코드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그렇죠? 이게 조건으로 얘는 끝이에요. 얘는 경제학과 회계학과라는 조건을 통해서 개수를 뽑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도 비교가 들어가 있었지만 얘는 그냥 요 조건에 맞는 것 중에서 과제에서 최고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참으로 되돌릴 범위가 어디냐? 보세요. 여기 순서가 여러분들 과제가 레포트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출석이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범위를 참으로 되돌려줘요. 이 범위를. 그렇죠? 범위를 참으로 되돌려줘요.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왼쪽에서 한 글자로 뽑아낸 게 강의 코드의 H랑 똑같은 것들 중에서 범위를 참으로 되돌려줬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들만 남긴 상태에서의 값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H 있는 것들만 쭉 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H였다 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뭐한 값, 큰 값. 됐죠? 선생님 그러면 옆에 건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범위를 혼합주소로 써야 된다. 아, 재밌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혼합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당긴 다음에 이거 옆으로 끌 거죠? 그랬을 때 이 범위가 옆으로 넘어가서 출석이 되면 되는 거고 이 범위가 옆으로 넘어가고 기말이 되면 되는 거고 제 얘기 맞나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선생님 여기 범위도 주소 방식으로 혼합주소를 통해서 끌 때 넘기면은 계속 과제 출석 중간 기말에 따른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이때까지
함수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수에서 뭐 시험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이상한 함수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함수를 고시해 놓고 명시해 놓고 이런 함수가 나올 겁니다라고 이미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그 함수의 쓰임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란 얘기죠. 자료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끌려는 범위를 혼합주소로 만들어서 넘겨갖고 그 끌려는 범위가 넘어감에 따라서 맥스, 최대값을 뽑아내갖고 완성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 함수 조금 어려우신가요? 헷갈리시나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그래갖고 얘 녀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이 문제는 조건은 하나예요. 과목 아이디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낸 게 H, M, N에 해당하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레포트, 그러니까 과제적 과제의 최대값, 출석의 최대값. 조건은 하나구나. 그 대신 조건으로 받을 범위를 받아서 넘겨줄 수 있게끔 문제적 세팅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감이 오셨을까요? 됐죠? 네,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일단은 조금 헷갈리시나요? 그럼 강사가 다시 한번 엑셀로 작업을 해볼 테니까 그 강사 화면 속에서 헷갈리지 않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이제 여기 파트 할 차례죠.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일 처음에 좋아요. 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값을 뽑아낼 준비를 합니다. 자, 맥스를 통해서 그렇죠? 조건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맥스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범위는 지워주시고 조건을 집어넣을게요. 자, 조건은 아까 뭐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무엇이 왼쪽에서 첫 글자 뽑아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레프트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블럭 잡고 F4입니다. 얘는 옆으로 끌든 밑으로 끌든 뭐 상관없이 과목 아이디 이쪽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몇 글자? 한 글자가 자 2% 빠져야 되겠죠? 그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는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아야 되죠. 밑으로 끌 땐 끌리고 옆으로 끌 땐 안 끌려야 돼요. 그래서 얘도 혼합주소가 들어가죠.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건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참으로 되돌릴 범위가 여기가 됩니다. 제 얘기 맞죠? 그랬었을 때 무엇을? F4를 그냥 누르시게 되면 옆으로 끌 때도 계속 레포트의 최대값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고정을 시키면. 근데 옆으로 끌 때는 레포트에서 과제에서 출석, 중간, 기말로 넘어가고 요 영역이 그 다음 칸에는 출석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 칸에는 중간으로 돼야 되고 제 얘기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혼합주소 방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4번부터 24는 고정이 돼야 되고 D에서 EFG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혼합주소. 그래서 이런 혼합주소에 해당하는 맥스 가장 큰 값을 뽑아내겠어요. 이 문제 재밌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통해 갖고 밑으로 끌게 되면은 H냐 M이냐 N이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혼합주소를 썼기 때문에 과제 끝났죠? 출석이 나올 거고 중간이 나올 거고 기말이 나와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 문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문제 유형에서 어떻게 함수를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또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확장시켜라. 그럼 이거 이 정도 문제면은 시험장 가갖고 제일 처음에 여기 이거 왜 뭐야? 이게 표에서 H로급을 2번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만 빨리빨리 캐치하시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 가갖고 풀게 되면 이쪽 함수는 한 많이 잡아갔자 한 개당 3점 해갖고 15분 안에 무조건 다 풀게끔 돼 있어요. 그 15분 안에 45분 중에 우리가 30점 끝나고 앞에 거 끝나고 나면 뒤에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잖아요. 물론 프로시저에서 2번 빼고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도 그렇게 쫓기지 않을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재미있는 함수였었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야. 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얘는 주어진 값대로 조금만 여러분들 꾸며주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막 자료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의외로 어려운 게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FN 총점, 함수 이름은 FN 총점이고요. 받아들여야 될 게 레포트, 출석, 중간, 기말 다 4개를 받아들이네요. 자, 그러면 쓰는 거는 총점이니까 당연히 레포트, 출석, 중간, 기말을 다 더하면 총점이 돼. 근데 추가 점수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값 중에서는 추가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추가 점수가 없어요. 아,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추가 점수 세팅하라는 얘기가 되겠구나. 중간과 기말 점수가 모두 얼마 이상이면 20점 이상이면 추가 점수를 얼마를 줄 거고 2를 줄 거고. 그러니까 여기 추가 점수에는 2, 그 외에는 0. 결국 추가 점수는 뭐 아니면 뭐예요? 2 아니면 0이죠. 말 되나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이 추가 점수를 2냐 0이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추가 점수는 그래갖고 추가 점수 해갖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작업해도 되는데 복잡하게 하려면 한정없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잠깐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보시죠. 만약에 if예요. 그러니까 0 아니면 2니까 여러분들 if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else if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if else로 끝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중간이 얼마 넘고 20 넘고 and 맞죠? 기말이 얼마 넘고 20 이상이에요. then 맞나요? 그러면 fn 뭐는 총점은 잘 보세요. 레포트 더하기 출석 더하기 중간 더하기 기말까지 해주고 레포트 출석 중간 기말까지 해주고 얘는 얼마를 더해주면 돼? 더하기 뒤에 2를 해주면 되죠. 맞네? 모두 20 넘으면 더하기 2. else 그 밖에는요. 똑같이 fn 총점은 쭉 하는데 이거를 지워주면 돼요. 이거를. 더하기 0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요것만 그냥 그대로 한번 더 써주면은 끝났네. 말 되네. 중간 기말이 모두 20점 넘으면 2점 더해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것만 더해줘갖고 총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and if. 설명 끝. 조금 깨끗하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맞죠? 중간 기말이 모두 20점이 넘는다면 fn 총점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한 다음에 요게 뭐가 되는 거고요. 추가 점수. 추가 점수는 뭐 아니면 2 아니면 0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추가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0 더하나 안 더하나. 여기다가 더하기 0 쓰고 싶으면 쓰세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수에 0을 더해봤자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더하기 0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개념으로 하게 되면 더하기 0이 맞지 않습니까? 쓰시라고 시험장에서. 그래도 맞다고 인정이 된다고요. 더하기 0 한 거는 아무 원래 결과값에 의미를 끼치지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주나 안 주나 똑같으니까 0 더하기 0 쓰시고 보면 쓰세요. 안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건을 어떻게 세울 건가만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 문제 역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맞나요? 자, 바로 풀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세요. 이제 총점 구하러 갑니다. 뭐 누르셔야 돼요? Alt F11 좋습니다. 삽입해서 뭘로? 모듈 좋아요. 삽입해서 프로시저 좋아요. 그런 다음에 펑션 fm 총점이죠. 자, fn 총점.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함수를 만들 준비가 돼 있고 잊지 말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시라고요? 아까 뭐였죠? 레포트 콤마. 그런 다음에 출석이었나요? 뭐였나? 출석 중간 기말. 출석 중간 그 다음에 기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 명칭과 함수로 받아들일 인수는 다 끝났네요. 만약에 그렇죠? if 무엇이 중간이 얼마 이상이고 20 이상이고 and 맞죠? 뭐가 기말이 이상 20 이상이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자, fn 총점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레포트 더하기 그런 다음에 출석 더하기 안 띄워도 지가 알아서 띄워줄 겁니다. 중간 더하기 기말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까지 해주라고? 2까지 해주라고요. 이 귀찮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복사해놔. 어차피 뒤에 한 번 더 쓸 거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C 해놓고 뒤에서 엔터 한번 치고 else 그 밖에는 엔터 쳐갖고 컨트롤 V 뭐만 없애주면 돼요. 자, 이렇게 기말만 없애주면 되죠. 엔터 치게 되면 띄어쓰기는 지가 알아서 해주죠.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if로 시작했으니까 맨날 치게 되면 and if 그렇죠? 이제 또 제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 둥 좀 쓰지 말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저도 둥을 쓰게 되네요. 되셨습니까? 저장 한번 해주는 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총점 구하러 갑니다.
fx 들어가갖고 내가 만든 함수 사용자 정의 fn 총점 나오고요. 레포트 찍어주고 출석 찍어주고 중간 찍어주고 기말 찍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우리 코딩에 따라서 더하기 2를 해줄지 안 해줄지가 깔끔하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생각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5문제 다 해봤어요. 그 생각은 하실 거예요. 함수 재밌죠? 재미는 있는데 답이 나와야 재밌다고. 그렇죠? 그런데 답이 안 나왔는데 강사 설명듣게 되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써보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엑셀을 다루는 기술. 기술의 숙달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빙고.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도 끝났고 6회도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분석 작업하고 차트 작업할 겁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과 차트 작업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요. 마무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하고 매크로 한 다음에 우리 7회. 아유, 진도 잘 나가네요. 7, 8, 9, 10. 이제 4회가 남으면 여러분들 끝내드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액세스 배우러 가셔야 되겠네요. 자, 저는 23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